네, 오영진입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기계비평이라는 수업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인문비평이라는 수업을 만들고 기획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인문학 베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기술 문화에 대한 일종의 이제 비평적 행위를 이제 교육시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제 억압받은 자들의 기계비평, 자들을 위한 기계비평 이렇게 지어놨는데요. 우선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런 기술에 대한 비평이 왜 중요한가라는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었는데 그 추상적인 얘기를 좀 저도 그 전에 많이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어떻게 비평을 할 것이냐 이런 하나의 사례로서 이루다에 대한 논평을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루다로 바로 가기 전에 기술 비평, 기계 비평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좀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두 개의 책은 기계 비평들이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존재의 지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무튼 이영준 선생님을 필두로 한 이제 후학들이 이제 기계 비평의 어떤 스타일을 이제 계승하고자 하는 그런 모음집이고요. 하나는 이제 레비 브라이언트가 일찍이 한 수년 전 써놨던 그 존재의 지도라는 작품인데 이제 기계 객체 지향론을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조금 늦었지만 한국에 번역이 돼서 이제 좀 저희가 논의하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레비 브라이언트의 책에서 이제 인상적이었던 구절은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는 기호학 정치에서 연력학 정치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일종의 이제 담론과 기호, 표상의 세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가 있었죠. 분명히 힘을 굉장히 많이 발휘하던 시기가 있는데 사실 진짜로 우리 사회를 정말 움직이고 그리고 아무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들은 기계들의 배치, 사물들의 배치, 물질들의 배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근 10년간 한국의 가장 떠들썩한 이슈들은 대부분 테크놀로지와 연관이 있고요. 그 테크놀로지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접근하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어떤 사회를 비평하고 동시에 이제 바꿔나간다는 것은 말로 언어로서만은 불가능한 사태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기호학 정치에서 연력학 정치로 넘어가자. 이 연력학은 은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물질과 사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물론 이 책은 그것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 이제 주장,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한국에서 나온 우리 이 기계비평들이라는 책이 바로 그런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재미있는 사례가 많은데 특히 저 목차의 세 번째 보면 김성은 작가의 수리공은 왜 선로 안쪽으로 들어가야만 했나 이 작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저 구역에 있었던 저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서 그 시기에 이제 언론들은 어떻게 프레이밍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노동 윤리와 관련된 이제 문제 제기 그리고 비정규직의 어떤 그런 범람과 관련된 이런 노동 조건의 악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종의 이제 부도덕함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근데 이분은 이제 한 번 더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선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위험하게 했지? 바깥쪽에서 수리할 수는 없었나?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이제 그 자료를 조사해봤더니 굉장히 자주 고장 나더라는 사실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쪽으로 들어갔고 왜 그렇게 자주 고장 났지? 왜냐하면 이것이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유인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규칙을 지키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가? 일종의 이제 그 환경과 어떤 물리적인 작동 환경에 대한 얘기를 질문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을 안쪽에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안쪽에 설치하게 되냐면 광고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논리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이 어떤 기계 배치에 일종의 이제 돈이 이제 사람의 안전보다 더 우선시되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왜 자주 고장 났는가? 적외선 센서, 저질 적외선 센서를 쓴 건데, 그걸 사실 레이저 센서로 쓰면 더 그러니까 고장이 덜 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레이저 센서를 쓰지 않았는가? 이런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초기에는 사실은 레이저 센서를 쓰려고 했다라는 어떤 그런 발견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문서를 발견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왜 이것이 또 이제 그런 이제 말 그대로 적외선 센서를 이제 보급하는 방식으로 또 바뀌었는가? 그렇다면 이 과정에 누가 개입하고 누가 이것의 의사 결정의 주인이었나? 왜 여기에는 이제 노동자가 개입할 수 없었나? 아니면 기술적인 어떤 조언을 하지 못했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총체적으로 더 드러나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기계의 성능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주 고장나지 않아야 되는 거지. 두 명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 저걸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재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여간 뭐 이후에 이제 뭐 르포 작가들, 뭐 기자님들도 더 이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관심 갖고 이제 상세한 그런 재현을 해주셨습니다. 그 뭐 같은 관점에서 제가 어저께 읽었던 그 뉴스인데, 택배 노동자들이 이제 분류 작업을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일종의 대가도 좀 얻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제 과도한 그런 노동 조건을 이제는 좀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협의가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근데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저 분류 작업에 보면 이제 분류 설비 자동화 추진 계획을 같이 수립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약간의 저는 더 합의가 필요하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이제 기계가 바로 필소터라는 기계인데, 이게 일종의 이제 컨베이어 벨트의 가장 진화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상품들을 되게 지능적으로 분류하고 원래는 사실은 인간이 했어야 될 그런 인지 노동, 판단 노동들을 대신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필소터는 사실 그 전부터 계속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 CJ 대한통운에서 이미 17년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우리들은 이렇게 택배 시스템이 아주 대단해라는 이제 그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했는데, 이게 이제 20년까지도 계속 이렇게 광고가 나와요. 광고식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 20년 저 중후반부터 택배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의아했어요. 이런 기사를 보면은 사람아 쉬어, 택배는 내가 분류할게, 이런 이제 막 기사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기계에 대한 찬양은 많은데, 정작 가장 많이 사람이 죽었던 것이죠.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17년에 나온 거는 보면은 이제 어떤 모 소장은 이 분류지 기계 때문에 내가 수영도 하고 왔어. 그러니까 굉장히 찬양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이제 이 택배 노동자들에게 이런 여유를 줬는가? 근데 한편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이 필소터가 장착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노동자들의 동선을 굉장히 예를 들어 꼬게 만들기도 하고, 사실은 완벽하게 자동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부스러기 노동이 또 되게 많아져서 사실은 어떤 이 업무를 이해하는 더 좀 복잡한 그런 예를 들어 프로세스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택배 노동자 일부는 더 힘들어졌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필소터가 어디는 설치되어 있고 어디는 또 설치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다 이제 보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필소터 때문에 이 작업이 굉장히 빨라졌지만 적체되는 거예요. 이 속도 때문에. 다음 예를 들어 구간에서는 그걸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속도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의 그 과로사라는 것은 사실상 이런 컨베이어 벨트 아니면 필소터의 속도에 의해서 교통사고 당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필소터가 굉장히 빠르고 안전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교통사고도 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혀 해결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분류 노동을 이제는 자동화시키고 그게 의무화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협의를 했지만, 어떻게 배치할 건가 정말로. 아까 말한 이런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거든요. 이 자동 분류 기계를 배치해도.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 노동자들의 의견은 어디까지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계 비평이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계와 기술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사실은 좀 더 본격적인 제안을 할 수가 있고, 사실은 이런 추상적인 논평 아니면 도덕적인 어떤 일종의 그 감정적 논평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들의 어떤 에너지를 쏟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루다도 저는 좀 그렇게 봤는데요. 예를 들어 이루다와 관련된 최근에 논평들을 보면은 이런 논평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초기에 썼던 그런 캐치프레이즈들인데, 어째서 이제 이루다는 여성 혐오사가 됐는가, 아니면 성희롱을 당하는 이루다, 이런 식으로. 마치 보면 이제 이루다가 인격이 있는 것처럼 이제 가정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인격을 가졌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지구상에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합의한 국가는 없습니다.
이게 법인격을 이제 부여해야 된다는 논의는 나오지만 그때 그 이유는 정말 살아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기 때문에 인격을 부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살아있다라고 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초창기지만 이 논평들을 대부분 살아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실제로 이제 우리들이 학습을 시켜가지고 삐뚤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약간의 뭐 환상, 욕망의 그 투영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제 이루다의 그 작동 원리를 보면은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거 이제 이루다 스스로 스캐터랩에서 스스로 이제 밝혀놓은 그 원리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내 대화를 이해를 하고요, 의도를 이해를 하고 그 의도에 가장 잘 맞는 대답을 찾아주는 지능입니다. 그러니까 뭘 발휘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생산하거나 표현하는 방식의 지능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애매한 어떤 그런 표현들을 이 사람이 이런 토픽, 이런 감정을 가지고 지금 이런 의도로 얘기하고 있구나. 여기에 가장 적합한 대답은 뭐지 하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거기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근데 사실 이거 엄청난 능력이긴 해요. 우리 사람들도 말귀 못 알아들 때 많은데 얘는 그렇지는 않은 거죠. 최소한 분위기도 알고 다 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이것은 제너레이션 모델이 아니고 리트리벌, 어떤 그 검색을 위한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트라는 일종의 이제 자연 언어 처리 이 모델을 쓰고 있는데 여간 이것은 이제 초창기에 이루다가 베타 알파 버전에서는 이런 감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뭐 의도와 토픽은 무엇인가에 대한 조금 더 이제 통제된 그런 모듈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표가 보니까 그게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치우고 그냥 오로지 이제 신경학습을 하는 방향으로 이걸 다시 좀 간소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친구는 이제 조금은 이렇게 가끔은 맥락이 좀 떨어지지만 의도를 맞추는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기계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뭘 배우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면 배우지 않는다. 네. 그럼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인격이 있어요? 그리고 특정한 어떤 성향으로 길러지지도 않습니다. 한 10턴, 한 20턴 지나가면 또 까먹고 그냥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얘는 그 직전에 답변을 잘하는 무드를 맞춰주는, 비위를 맞춰주는 기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를 좀 아무튼 정확하게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 또 재밌게 찾아본 현상은 이루다 초기에 이루다 공략법에 대한 그런 게시물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티즌들이 이 이루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치 게임의 공략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루다가 그 안에 서비스 상태를 보면은 뭐 친밀도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대화의 어떤 예를 들어 친근함이란 것도 일정 이상 내가 대화를 쌓지 않으면 또 발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승부욕을 이제 느끼게 하고요. 동시에 아무튼 내 친구,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그 친밀도에 대한 경쟁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아무튼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그 원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그런 예를 들어 이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성희롱을 했다라는 것도 보면 이제 사랑 고백을 받았다라든지 뭐 나와 뭐 오늘 밤 어떻게 할래라고 했는데 동의를 얻었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일종의 게임처럼 그 게임의 일종의 이제 물론 좀 좋은 퀘스트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약간 성인에 거 맞는 그런 퀘스트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처럼 보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정말 많은 용도의 공략법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 심즈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심즈는 이제 일종의 이런 버추얼 리얼리티 안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이제 이런 그 인형들 뭐 사람의 아바타들을 이제 키워나가는 게임인데요. 그 심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인다고 합니다. 플레이어들이 정말 뭐 하루에도 수천이 아니죠. 수만 명의 심들이 이 플레이어에 의해서 학대당하면서 죽거든요. 뭐 얘를 굶겨 죽이고 뭐 조그만 뭐 저기 화장실에다 가둬놔서 죽이고 외로워서 죽이고.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즈를 죽일까? 이것은 일종의 과학적인 어떤 행동들일까 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 폭력적인 성향이 뭔가. 근데 이 연구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 네티즌들, 이 플레이어들이 가장 그 궁금해하는 것은 이 게임의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이렇게 해도 되는가? 저렇게 해도 되는가? 이 게임은 어디까지가 한계지라는 그것에 대한 끝없는 탐구 속에서 말 그대로 이 게임 속에 학대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 내용만 보면은 이게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일을 하고 있네라고 생각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은 마치 이제 어찌 됐건 이게 막아놓은 무엇을 계속해서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희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성격 안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이것도 개발사에서 밝힌 건데 이루다를 마지막에 또 훈련시킬 때
직전 대화에 굉장히 잘 맞추도록 훈련을 인위적으로 더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버트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신경학습의 자유 예를 결과에 맞추지 않고 인위적으로 또 그 직전 대화에 좀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이유는 비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이제 로봇이 된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그 혐오 발언이라는 것들 어떻게 예를 들어 유도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 나 오늘 힘들어, 나 세상이 너무 아무튼 비관적으로 생각이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어떤 풍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러다 그럼 당연히 나도 그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부정형을 말하면 나도 부정형으로 그걸 긍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 무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임산부 보호석은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는 순간 이제 그 부정성의 관성을 이용해서 얘가 그 대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뭘 혐오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은 이 비위를 맞춰주는 이제 기계의 특성을 이용해서 네티즌들의 사용법 안에서 해킹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인데 그 한편으로 아무튼 챗봇 같은 이제 개념, 텍스트 챗봇 같은 개념으로 이제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이제 개발사를 뭐 옹호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실 건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이렇게 이해한 다음에 문제가 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문제야말로 진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그게 인격이 없더라도 거기서 계속해서 학대 행위를 한다라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근데 예를 들어 셰리 브라남 같은 이런 그 이제 인공지능과 인간의 그런 그 소통 문제를 이제 연구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리허설이 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할 수 없으나 바로 이제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리허설을 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리허설이 실제로 어떻게 튀어나올지 실제 월드에 리얼 월드에 어떻게 들어갈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확정된 그런 예를 들어 이제 결과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기계에 영향을 주지만 동시에 기계가 인간에 영향을 주는 그 상호적인 영향 관계 속에서 이 학대 행위가 어떻게 재생산되는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판타지로 끝나는가에 대한 엄밀한 좀 논의가 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어떤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런 이제 혐오 발언의 이런 어떤 예를 들어 나의 공략법이죠, 트로피죠. 근데 따낸 거예요. 드디어 야 이거 혐오 발언하는 거 내가 찾아냈어, 녹화해놨어. 그러면 여기서 문제된 건 그것을 게시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마치 영상으로 표현해서 공중에 게시하는 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것을 사용하는 작동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게시하는 것을 단속하거나 문제 삼는 것이 좀 더 이제 현명한 해결법이죠. 그래서 수많은 그런 인공 그 지능 영상 합성 기술을 가진 그런 회사들은 아무튼 자기네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포르노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워터마크를 심는 기술을 또 이제 굉장히 연구를 하죠. 어찌됐건 그것이 공중에 소개됐을 때 그것에 이제 그 책임 권한을 그걸 만든 사람에게 그걸 묻기 위해서죠. 근데 아무튼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런 트롤링이 이제 굉장히 막아지지 않는다 보니까 아마도 당분간은 이런 이제 공중에 이렇게 뭔가 재밌는 형태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좀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두렵잖아요. 이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얻은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뭐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지만 이루다 사태와 관련 스캐터랩의 진짜 문제는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예. 연애과학이라는 그 이제 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물쩡한 그 동의를 얻고 그죠? 저기 카톡의 어떤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유추까지는 사실 할 수 없는데 어찌됐건 누군가 자기 거라고는 알아볼 수 있는 그 가명의 형태로 이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현재 법에 그게 저촉되는 건지는 다시 지금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확답할 수 없으나 작년에 이제 데이터 3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사실은 그 가명화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것이 통과될 때 논쟁을 못했던 거예요. 사회적 논쟁을 전혀 못했고 이제야 이런 거였구나. 은밀한 대가 이렇게 가명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내가 보면 분명히 내 건지는 알아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이 기분을 어떻게 윤리적인 문제로 이제 지금 이제 문제 삼지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쟁을 좀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유럽연합에서 이제 권고하는 그런 인공지능 가이드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보호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오염된 데이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이제 그 가이드라인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쟁점에서 이루다는 사실은 취약하고 실수를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로파이라고 이제 왓슨의 이제 책임자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이런 문제들은 정말 막을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공지능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저도 예를 들어 이루다가 이제 피칭하고 또 이제 뭐 투자 설명하는 어떤 그런 용도이기도 하고 이제 자기네 이제 홍보하기 위한 용도인데 그 기술적 재원을 설명했었잖아요. 과거에.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인격화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개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들도 이것이 분명히 로봇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일종의 이제 인격화하지 않는 것, 인격화하는 것은 한편으로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그 일종의 은밀한 쾌락을 잃어버린 것을 감수하는 일, 그것이 이루다와 앞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는 이루다를 인격화시켰던 사용자, 개발사, 우리 사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토론자 선생님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복도훈 선생님을 모실 텐데요. 현장에 지금 오시기 곤란한 관계로 또 그 영상을 연결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도훈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죄송한데 아까 화면을 띄워주신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PPT를 띄워주신다고 예, 얘기 들었었던 선생님, 것 같은데 제가 띄울까요? 아니면? 저희가 송출하고 있는 화면에는 나오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오영진 선생님의 발표문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감명하고 이제 현재 이루다와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오도된 상황들을 어떤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끔하게 이제 갈무리해주고 그럼에도 이제 있을 수 있는 진짜 논란과 쟁점을 다시 새롭게 문제화하는 역량이 두드러진 발표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오영진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내용들은 제가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만 이제 SF를 즐겨 읽는 독자로서 제가 이 이루다 논란과 관련돼 가지고 한번 두 편의 소설이 잠깐 머릿속에 떠올랐다라고 그냥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논란과 관련되어서 이제 김보영 작가의 이제 SF 중에 얼마나 닮았는가라는 소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영 작가의 SF 데니라는 소설도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닮았는가는 성별이 이제 고정되지 않은 AI가 이 우주선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젠더 갈등과 폭력에서 남성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결국 이제 여성들과 연대하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이야기에는 AI의 고도의 데이터 처리 및 윤리적 학습 능력이 이제 핵심 쟁점으로 이제 부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데니에서는요, 노령의 여성을 돌보면서 놀랄 만큼 인상적인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젊은 남성 AI, 성별이 구성되어 있는 AI가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에는 이 감정 서비스 제공에 최적화된 AI에게서 이제 인간 여성이 느끼는 그 감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쟁점이 이제 부각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두 소설을 이루다 논란에 유추하고 대입해서 그 예상된 결과를 이제 다소 담론적인 방식으로 도출해서 분석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이루다의 프로그램과 기능의 물질적 특수성에 초점을 맞춰 이 문제들을 재설정하는 오영기 선생님의 기계비평에 흥미를 느낍니다. 뭐 말하자면은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루다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인격을 투사하는 기계 은유가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순전히 이제 지저귀는 기계다. 이런 입장이 저도 이제 오영기 선생님 발표문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겁니다. 아까 레비 브라이언트의 존재의 지도책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작년에 그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을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이제 내가 여태까지 해오던 문학비평 활동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최근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루다와 관련된 논란이 언론에서 이제 다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뒤늦게 이제 이루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페이스북 계정에 있는 이루다 페이지를 찾아가서 이제 이것저것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페이스북 채팅창에 유저들이 캡처해서 남긴 댓글과 이 반응들을 주로 읽으면서 실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 오영진 선생님께서 글의 첫 부분에 표현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유저들, 대부분이니까 보니까 한 10대 중후반에서 20대 이르는 남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루다와의 작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이루다에 대해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또 물론 이제 반대편에는 이루다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감정이입하면서 그녀를 트롤 유저들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얘기도 있었죠. 아까 그 이루다 사태와 관련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물론 이제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다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또 인공지능의 기억력이 형편없는 게 아니냐고 놀리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물론 이런 놀리는 내용은 이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죠. 아까 그 오영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루다는 그 대화하는 친밀도를 높여야 유저의 점수가 올라가도록 설정돼 이제 게임적 특성이 강한 인공 챗봇이고, 또 입력된 정보를 학습함으로써 이제 혐오와 차별을 학습하거나 재생산할 가능성이 이제 한간에서 지금 높다고 보는 그런 식의 챗봇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저 상대방이 이제 감정과 비위 맞추기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라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고, 아마 오영진 선생님께서 강조하는 기계비평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예를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그 PPT 화면에서도 제시한 것처럼 이루다에게 유도식의 발언을 해가지고 이 혐오 발언을 하게 만드는 그 맞은편에 예를 들어서 이루다에게 나는 사회주의가 좋아, 페미니즘이 좋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나도 좋아,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루다가 페미니즘과 사회주의를 학습해 업데이트되는 또 AI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이제 쟁점이 되는 흥미로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발자와 유저들의 윤리, 아직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오영진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하고 정상적인 반응을 보일 때 문제는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체에게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는 게 이제 우리들인 거죠. 예. 이루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이루다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유도하는 트롤들이나, 아니면은 이루다는 20대의 젊은 여성의 희생양이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바로 우리들의 증상이 이번 이루다 사태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영진 선생님은 유저들이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챗봇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기계와 인간의 공진화의 첫걸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채팅하는 상대가 제 감정을 얼마든지 투사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아님을 인식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어쩌면은 이런 자기 반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물질적, 기능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저는 이제 소박하지만은 소박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말하자면 그거죠. 저희가 라투르가 자주 예를 드는 사례인데, 우리가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서 30km 보행자의 속도를 이제 30km로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턱들을 차들이 서서히 움직이도록 턱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배치를 해서 그런 있을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우리의 의식을 각성시키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이것을 이제 말 그대로 물질적,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저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덕분에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 선생님 얘기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 그리고 사실 토론자로 제가 좀 요청을 드린 이유는 SF 평론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루다에 대한 이런 이제 우리 사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논의들이 이제 시작된 건데요. 사실 더 일찍 시작되었고 또 될 수 있었죠. 바로 SF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SF라는 일종의 가상의 어떤 그 픽션적 그 어떤 이제 무대죠. 여기서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더 진지한 얘기들도 가능하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기계 비평에서 다룬다는 건 사실은 이미 있는 것, 그리고 곧 나올 것에 대한 얘기가 가능하지만 훌쩍 뛰어넘는 얘기도 가능하거든요, SF에서는. 그래서 사실 SF적인 비평, SF 비평, 그리고 기계 비평이 모두 다 이렇게 좀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말씀하신 그런 소설들 저도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윤리 문제인데요. 챗봇임을 아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왜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어떤 일인가, 이런 질문하셨는데, 쉽게 제 생각에 말씀드리면 그건 기계에 대한 음미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음미의 능력.
이게 좀 웃긴데 우리가 뭐 맛을 음미한다든가 뭐 이런 이제 일종의 그런 것들은 감각화된 것들은 음미가 가능한 건데 기계를 어떻게 음미하는가? 기계는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바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너무나도 사용과 쓸모의 관계들, 주종 관계로만 인식이 되다 보니까 기계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를 통한 일종의 음미가 점점 더 불가능해진 거죠. 그냥 이게 공학적 원리를 아는 거와도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음미 안에는 이것이 그 자체의 어떤 새로운 어떤 경험을 준다라는 가정하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신체 능력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뭐 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루다가 예를 들어 인간의 이 채팅 언어를 굉장히 잘 흉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근데 그 채팅 언어가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20년 전에 채팅 언어가 있었습니까? 우리 사회에? 없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채팅 언어는 굉장히 인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잉된 감정 상태, 막 끊임없이 하트 넣어놓고 막 물결 표시하는 거, 그거 왜 일어나는 거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원격적으로 굉장히 멀리 이렇게 예를 들어 있는 상황에서 통신하다 보니까 나의 무뚝뚝함을 예를 들어 감추기 위해서 과잉된 감정 행위를 계속 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류의 역사상 굉장히 인위적인 형태의 대화 그 예를 들어 언어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계 언어에 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다가 인간의 언어를 흉내냈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인간이 이미 기계에 의해서 끊임없이 언어의 습관이라는 정신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또 이루다가 또 다른 의미에서 따라잡고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 그냥 인격화된 인간의 어떤 연장선으로 이해해버리는 순간 이 기계와 우리들 사이, 인간 사이에 끊임없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은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건 기계야.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식의 혹은 뭐 인간이 역시 뭐 독보적이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기계고 동시에 이 기계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진화하고 이 기계도 나에 의해서 진화된다. 그 사실을 같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바로 아무튼 기계에 대한 낯설게 하기 그리고 은미력을 우리가 높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이 발표의 앞부분에 나왔던 뭐 기술 비평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원리 이전에 은미 테스트를 만들자. 이게 오늘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발표와 또 토론에 대한 답변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주제였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잘 들었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제3부 정의를 주제로 한 제3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3부에서는 이제 우리 사회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 문제들뿐만 아니라 또 한반도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국어문학과 BK21 교육연구단에서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이 정의라는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조금이나마 학술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귀중한 발표를 또 해주시고 또 토론을 해주시고 또 유튜브로 또 접속해서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